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체계 조의준입니다. 지난 한 주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그리고 각종 무역 정책으로 전 세계가 뜨거웠는데요. 이제 저희는 사실 한국 보도만 보면 한국이 자동차, 반도체 뭐 등등 해서 계속 불리하다는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미국 보도를 보면 미국 포드 CEO도 이러면 일본하고 한국에 너무 유리하다. 뭐 GM도 이러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무역 전쟁은 어차피 상대적인 겁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보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덜 피해를 보면 오히려 유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무역 전쟁은 잘 따져봐야 됩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중국 선박을 향해서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거든요. 이건 오히려 한국에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중국 선박 입항 시 수십억 원 징수 발표, 한국에 기회되나라는 기사인데요. 미 무역 대표부가 중국의 해운 조선시장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 선박의 미국 항구 입항 시 거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지난 21일 발표했습니다. 또 미국산 제품의 미국 선박 이용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도입하면서 자국 해운 산업 보호에 나섰습니다. 이번 조치는 3월 공청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인데요. 시행될 경우 한국과 일본 조선업계에 반사 이익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건 트럼프 1기 시절과 연결되는데요. 트럼프 1기 시절에 USTR은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불공정한 방식으로 해온 조선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이에 대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해당 조사를 이어받아 구체적인 규제안을 마련했고요. 이번 조치는 그 연장선에서 나온 겁니다. 2021년부터 시행한 조치가 이번에서야 결론이 나고 중국 업체들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한 거거든요. 이 미국 USTR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중국의 조선 해운 시장 점유율은 2000년 5%에서요. 각종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2023년에는 50% 이상으로 급증한 반면 미국의 시장 점유율은 1%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들 산업을 보호하려고 이 같은 조치를 하게 된 거죠. 미국 정부의 새로운 규제안에 따르면요. 중국 선사가 운영하는 모든 선박은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최대 100만 달러, 약 14억 3,800만 원의 기본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거는 기본입니다. 여기에 선박 크기나 적재 용량에 따라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는데요. 기본 수수료에 대해 최대 150만 달러, 그러니까 약 21억 원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국 큰 배가 한번 들어오면, 미국으로 들어오면 35억 원의 추가 수수료를 내야 되거든요. 이는 선사들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조치로 중국 선박의 운송 비용이 상승하면서요. 한국과 일본 조선업계가 반사 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중국 사람들이 물량을 미국으로 수출해야 되는데 그때 자국 선사가 아닌 근처에 다른 선사를 쓴다면 우리 한국이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해운 회사들도 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 가장 큰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조치는요. 미국의 중국 압박이 단순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끝나는 게 아니란 걸 여실히 보여줍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맨 처음 시작했지만 바이든 정부가 조사하고 거기서 난 결론을 가지고 트럼프 2기 정부가 다시 강력한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한 거거든요. 이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단순히 트럼프 행정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당에 상관없이 앞으로 계속될 것임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습인데요. 미국이 외교적으로도 중국을 어떻게 압박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외교도 숫자로 표현되거든요. 무역으로 표현하겠다는 겁니다. 미 국무부에서 중국 관련 웹사이트를 개편했는데요. 인권 문제 대신 무역 적자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원래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중국의 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다뤘거든요. 그래서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문제 같은 거를 계속 이슈화하고요. 이걸 통해서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게 아니다. 무역 적자를 가지고 하자. 인권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나오는 거거든요. 미 국무부가 웹사이트에서 중국 관련 설명을 수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변경을 통해서 국무부는 미중 적자를 강조하고요. 중국의 문화, 환경, 인권 등에 대해서 그 반대 세력을 지원하는 내용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이번 변화는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인권이나 이런 것보다 실질적인 무역 적자 그리고 중국과의 패권 경쟁은 돈으로 하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지만요. 중화인민공화국 대신 그러니까 PRC, 미국 국무부의 문서에서는 PRC라는 게 많거든요. 중화인민공화국,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예전에 중공이라는 표현이죠. 중공이란 표현 대신 중국, 차이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이거는 중국 공산당의 집권은 흔들지 않겠다는 이런 표현으로 읽히고 있다고 합니다. 미 국무부는요, 지난 14일 웹사이트 중국 관련 정보를 수정하면서요, 미중 경제 관계에서 무역 적자를 강조하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강제노동 문제를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겪는 운영상의 어려움도 부각했고요. 기존에 포함되었던 중국에 대한 환경보호, 인권, 마약 단속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은 삭제됐다고 합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성원티 연구원은요, 이번 명칭 변경을 통해 미국이 중국 측의 경제 이슈에 대한 강경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중국 공산당의 정권 안정을 위협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건 트럼프 행정부의 아주 독특한 특징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푸틴과도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해서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화나게 하고 그다음에 나토를 열받게 하면서도 푸틴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일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쪽이 누구든 간에 우리에게 이익되면 만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 같은 경우는요. 바이든 대통령은 악수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악수도 하기 싫어서 주먹 인사만 하고 멀리서 바라보기만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거 없습니다. 악수하고 인사하고 껴안고 모든 걸 합니다. 일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빈살만은요. 까죽꾸질한 자신을 비판하는 그 사우디 언론인을요, 터키에서 살해한 다음에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그 뒤에 그 시신을 갈아서 철회하는 아주 엽기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나 이렇게 전통적인 미국의 대통령들은 그런 빈살만과는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 안정이나 아니면 중동 지역 정세를 위해서 그런 거는 다 다음으로 미뤄두고 오히려 그때 뭐라 그랬냐면 본인은 아니라 그러지 않느냐 그렇게 언론에 말을 하면서 그냥 빈살만과 관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명분이나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 미국의 이익이 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미국이 패스트트랙을 도입했어요. 동맹 투자를 확대하고 중국의 전략산업 투자는 제한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미국이 동맹과 지금 마찰을 받고 있지만 투자는 어떻게든 받아내겠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트럼프식 실용주의를 보여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투자정책 각서에는요. 패스트트랙 절차를 도입해서 동맹국 투자 심사를 간소화하고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해서 중국의 미국 투자 및 기술 접근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이 각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요, 해외 동맹들이 미국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더 쉽게 만들겠다며 패스트트랙 절차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뭐 동맹들을 다 압박하고 관세로 협박하지만요, 괜찮아. 니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는 내가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빨리 투자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번에 러스틱 상무장관이 한국 기업들을 만났을 때도 무조건 10억 달러 투자하세요 라고 해서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기분 나빴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아예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반면에 중국의 미국 내 투자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중국 투자도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각서에는 중국이 미국 자본을 이용해 군사 및 정보기관을 현대화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중국 관련 개인과 기업이 미국의 기술 기반 시설, 의료, 농업, 에너지, 원자재 등 전문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요, 민감한 시설 인근의 농지 및 부동산 보호를 강화하고 그린필드 투자 심사 권한을 확대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이 대규모 농지나 이런 걸 사들이면서 그 주변에 미군 기지나 첨단 산업 공장이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토지를 사들이는 것도 중국의 경우에는 모든 걸 허락받아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미국 자본이 중국이 군산복합체 발전을 지원하지 않도록 미국 기업과 투자자의 대중국 투자도 제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기술, 생명공학 등 중국 전략산업에 대한 미국 자본 투자가 금지되거나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모펀드, 벤처캐피털, 연기금, 대학기금 등의 다양한 형태의 투자도 감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네요. 미국 내에서는 중국 ETF를 유지해야 되느냐 마느냐에 가지고도 논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라도 중국에 돈이 들어가는 게 미국의 안보와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런 규제는 더욱더 강해지고 일반인들의 중국 상품, 중국 ETF에 대한 투자 자체도 점점 더 그 관문이 좁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조치는요, 동맹국가 경제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경제적 분리를 가속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중국 전략 산업의 투자를 차단하고 미국 자본의 대중국 투자까지 제한하면서 경제기술 패권 경쟁에서 디커플링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모습은 더욱 강화되겠죠. 저희는 이런 모습이 보일 때마다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